자, 등기청구권, 등기청구 페이지 215페이지, 215. 자, 등기청구권은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매수인은 채권자, 따라서 채권적 청구권. 등기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는 청구하는 사람이 채권자냐, 물권자냐, 매수인은 채권자, 채권적 청구권. 채권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날아갈 거야. 하지만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면, 즉 점유하고 있는 한 절대 소멸시효 안 걸려. 두 번째, 매수인이 점유하다가 병이란 놈한테 팔아 제꼈죠. 점유를 승계 넘겨줬죠. 그래도 점유 상실해도 절대로 소멸시효 역시 걸리지 않는다. 외워요. 매수인은 지가 점유하든 팔아 제껴서 점유를 상실하든 절대로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외우는 거예요. 시골 아버지를 위한 판례라겠어요. 시골 아버지를 위한 판례. 절대 소멸시효 안 걸려. 매수인 중심 꽉 잡아요. 자, 이번에는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로 날라갔죠. 그러면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로 날라가면 을등기도 같이 무효. 그러면 무효 등기는 말소 대상이니까 소유자는 왼쪽 놈, 앞놈이 뭔 소리인지 모르더라고. 앞에 놈, 뒤에 놈, 앞에 놈을 줄여서 앞놈. 매매가 무효면 을등기 무효. 너 소유자냐? 소유자는 앞놈, 이놈. 따라서 매도인은 복귀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무효등기 말소 들어가는 거예요. 무효등기 말소. 무효등기 말소는 누가 한다? 소유자가. 그러니까 매매가 무효인 경우, 이게 기출지문이에요. 을명이 등기가 된 후 매매가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취소 해제로 무효가 됐든 소유자는 매도인. 따라서 이 매도인, 갑의, 매수인, 을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권은 복귀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래서 우리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 훨씬 많아요. 다 채권자야. 주세요. 하지만 소유자가 하는 물권적 청구권은 말소예요. 쉬워. 말소 반드시 들어가요. 그러니까 말소 등기 청구권이 나오면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무효등기 말소. 그러니까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말소라는 두 글자가 뜨면 소유자가 하는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자, 물권적 청구권이니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겠죠. 채권만 10년에 소멸시효 걸리니까. 그래서 다 나와요. 이것도 잘 나오니까 그대로요. 말소? 아, 너 소유자가 하는 물권적 청구권이구나.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추정력. 가는 거야. 추정력. 저는 페이지만 알려주고 여러분 쫓아와야 돼요. 자, 추정력은 218페이지. 흑판을 보셔도 되고 책 보시면서 하시든 여러분들 알아서 하셔야 돼, 이제는. 자,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박았어요. 그러면 이 등기에 힘을 주는데 물적범위. 당신은 적법한 소유자이겠네요. 권리적법 추정. 등기 원인. 당신은 매매한 사실이 있겠네요. 원인적법 추정. 당신은 관련 절차 거친 걸로 인정해 드릴게요. 권리적법, 원인적법, 절차적법 추정. 당신 등기가 저당권 등기라면 당신은 적법한 저당권이 있겠네요. 권리적법 추정. 두 번째, 당신이 저당권을 박았다는 얘기는 당신은 돈 빌려준 채권도 있겠네요. 채권 존재도 추정. 자, 소유자 가로부터 산 게 아니라 A라는 대리인으로부터 샀다. 제3자, 소유자 아닌 제3자 대리인으로부터 매매계약하고 등기를 박았다면 당신은 저 3자 대리인한테 대리권이 있다고 추정. 결국 소유자 아닌 3자로부터 사서 등기 박으면 이놈한테 소유자로부터 대리권을 받았다는 대리권이 있다 추정. 채권이 있다고 추정. 대리권이 있다고 추정.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인적범위. 모든 3자 이전 등기는 전소유자, 매도인, 갑을 포함한 모든 3자에게 추정력이 미치죠. 그래서 전 소유자에게까지 을이 소유자로 추정되는 거예요. 이 말을
물권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도 추정력은 인정된다. 미친다. 같은 말이에요. 물권 변동이 뭐야? 소유권이 이렇게 변동됐죠? 그러니까 갑을 사이, 전 소유자 갑에게도 추정력이 미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물적 범위, 인적 범위, 우리 시험에 나오는 전부예요. 전부. 한 판에 박아버렸어, 제가. 한 판에. 그래서 이걸 나중에 딱 사진을 찍으면 여기가 다시 지문이야. 기출 지문. 다다다다 계속 올려하는 거예요.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보고 지문을 계속 읽어요. 프린트 지문. 프린트 지문 자주 읽어야 읽는 속도가 빨라져요. 자, 이거 등기가 누군가에서 원인 없이 불법 말소됐어요. 내 소유권 등기를 누군가 말소시켜서 내 소유권 사라지지 않아요. 그것만 알면 풀 수 있는 지문. 누군가 원인 없이 불법으로 말소됐네요. 내 소유권이 소멸됐다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지.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같은 말이야. 같은 말. 따라서 말소된 등기 최종명의 나는 여전히 말소 회복 등기하기 전에 여전히 나는 적법 소유자로 추정된다. 적법 권리자로 추정된다. 이해돼.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지. 불법 말소 소멸하지 않는다. 이건 말면 이해되는 지문이죠. 대본 팔레. 자, 추정력이 이제 깨지는 경우 이전 등기는 언제 깨지고 보존 등기는 언제 깨지느냐. 자, 의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박았죠. 당신은 적법한 소유자이겠네요. 추정돼요. 하지만 매도인이 이미 500년 전에 죽은 세종대왕 사망자라면, 매도인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슈퍼맨 허무인이라면 당신은 세종대왕하고 매매했을 리가 없고 당신은 슈퍼맨하고 계약할 일이 없잖아. 따라서 당신은 믿을 수 없어. 소유권 추정해 주잖아. 깨집니다. 그래서 사망자 허무인으로부터 경로된 이전 등기 추정력 깨진다. 자, 보존 등기 추정력은 언제 깨지느냐? 이 두 개밖에 없어요. 보존 등기 명의자가 이 건물을 신축한 게 아니야. 깨집니다. 자, 아까 모두 생략된 그거예요. 갑이 건물을 신축했는데 보존 등기 후 이전 등기 넘겨줘야 되는데 매수인들이 보존 등기 박아버렸죠. 안 돼. 하지만 얘 등기는 매매라는 실체가 있으니까 유효해요. 그러면 단계가 이거부터 가는 거야. 재판에서 선생님 신축한 게 아니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신축한 게 아니네? 당신 적법 소유자를 인정할 수 없어요. 깨져. 입증하세요. 자, 입증 시도합니다. 저는요 제가 신축한 게 아닌 건 맞지만 갑으로부터 매매로 샀어요. 그러면 입증이 된 거야. 이걸 입증하면. 그러면 이제 소유권 먹는 거야. 유효. 하지만 두 번째, 보존 등기 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저 샀어요. 양수한 걸로 주장인데 전 소유자는 부인해버려. 그러면 입증이 안 된 거지. 그러면 역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 등기는 추정이 언제 깨진다? 신축한 게 아니야. 외우시고. 보존 등기 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지는 돈 주고 샀다고 주장해. 그런데 전 소유자는 부정해버리죠. 그러면 말이 어긋나잖아. 그럼 어떻게 인정해줘?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추정이 깨지는 4개밖에 없어. 사망자 하면 깨져. 신축한 게 아니야? 깨져. 지는 샀다고 주장하는데 전소녀 부인에 깨져.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외우는 거예요. 단어로 외우는 거예요. 단어로. 계속. 자, 이제 가등기. 자, 가등기 페이지로 넘겨봐요. 가등기. 가장 중요한 거 지금 하고 있어요. 가등기 페이지 222페이지. 자, 가등기. 가등기는 언제 태어나느냐? 채권자죠. 채권자가 지채권을 보전, 지키기 위해 채무자, 갑재산의 가등기를 박죠. 5월 1일 날. 자, 가등기 박은 후 역시나 이놈이 배신 때리죠. 가등기 후 매매를 통해서 6월 1일 한 달 후 병에게 소유권 등기가 넘어가요. 가등기 상태에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이 없어. 따라서 너 인마 나중에 나한테 내가 시험 합격하면 소유권 넘겨야 되는데 왜 팔아제꼈어? 빨리 조금 말소해. 이딴 거 할 수 없다.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가등기 상태로는 아무런 힘이 없다. 외워야 돼. 실체법 효력. 따라서 뭔가를 가등기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끝나요. 3자 등기 말소해. 이딴 거 할 수 없다. 자, 두 번째. 가등기는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따라서 소유권 이전 채권 가등기가 박혀 있다고 해서 당신은 등기 주세요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 기본 계약관계가 있다고 추정해주지
추정되지 않는다.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그래서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등기 주세요 청구할 어떤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등기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가등기 상태로는 아무런 힘이 없어. 실제법상 효력이 없어요. 추정력도 없어요. 이렇게 외우시고 결국 을은 번등기를 해야만 이제 소유권 취득 힘을 얻게 돼요. 자, 번등기 청구해야 돼. 누구를 상대로 번등기를 청구하느냐? 현 소유자인 병이 아니라 지채무자인 전 소유자 갑을 상대로 번등기 청구. 얘는 번등기 박아야 소유권 취득하니까 가등기에 의한 번등기 청구는 아직 채권자니까 채권적 청구권 성질. 자, 번등기 박았어. 한 달 후 5월 1일 가등기, 6월 1일 3자 병등기, 7월 1일 가등기에 의한 번등기 박았어요. 자, 번등기 순위는 가등기 박은 5월 1일자 거슬러 올라와서 순위는 소급 애우라겠죠. 순위는 소급 이유 5월 1일자로 을의 소유권 올려줘야지 얘를 후바로 밀어버린다겠어. 그래서 순위를 위로 올려서 가등기 후 격려된 모든 3자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샥 말소. 너 말소. 그래서 이거죠. 지채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야 이거. 그래서 순위는 소급시키고 가등기 후 격려된 모든 3자 등기는 말소됩니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줘. 자, 순위는 소급하지만 소유권 취득이라는 물권 변동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아. 번등기한 7월 1일자 번등기한 때 물권 변동 효력은 발생. 가장 중요한 게 이거. 추정력 인정되지 않아요. 번등기 효력은 물권 변동 효력은 번등기한 때. 순위만 소급. 소유권 취득은 7월 1일. 외워요. 자, 마지막 하나. 이놈이 비었네? 이놈이 하나 튀어나오겠네? 처음에요. 가등기상의 권리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지문이 떴어요. 있다로 끝나야지. 왜? 가등기상 권리 뭔 소린지 몰라. 하지만 양도할 수 있다 없다가 떴어. 그러면 있다로 떠야 맞는 지문. 왜? 모든 재산권은 마누라 빼고 다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모든 권이 붙으면 다 양도, 상속, 채권자 대위권의 객체가 세트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뭔가 권리가 나오고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지문이 뜨면 다 양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지조건부 채권, 소유권 이전 채권, 가등기상 권리를 이걸 말해. 미리 팔아제낄 수 있어요.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건 뭐 등기법에서 배울 거고. 그래서 가등기 이게 전부예요. 전부. 나중에 이걸 딱 사진으로 이쁘게 박아가지고 한 번씩 보는 거예요. 여기 다 박아놨죠. 제가 가등기. 더 이상 나오는 건 흘러가는 거 한두 개 있어요. 그런 건 뭐 아무 지장 없어. 그 나중에 제가 또 언급해 드려. 이것만큼은 반드시 아셔야 돼. 반드시. 자, 이제 혼동. 혼동은 가봐요. 안 갈 거예요. 혼동 넘어갑니다. 물권 소멸에서 혼동은 229페이지 오른쪽 229페이지.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혼동이 일어나면 필요없는 제한물권이 소멸하죠. 하지만 뒤에 놈이 있으면 소멸하지 않아요. 기억나요? 지금 소유권과 제한물권 혼동. 다음 페이지 넘겨봐요. 이번에는 왼쪽에 230페이지. 안 갈 거예요. 제한물권과 제한물권 혼동. 왼쪽에 맨 밑에 양가로 3번 있죠. 이거 할 거야. 안 한 거. 자,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이 한 놈한테 귀속돼요. 자, 그림 봐봐요. 이건 덜 중요해요. 덜 중요해서 노란색도 없죠. 그래도 확인해야 되니까. 갑소유 부동산의 을이 토지 지상권 또는 건물 토지 전세권. 자, 지상 전세권에는 저당권 담보대출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건 제한물권자인 지상 전세권자가 이렇게 소유권 취득한 경우. 그러면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한 사람에게 귀속하면 필요 없는 지상전세권이 소멸되게요. 왜? 소유권만 있으면 되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는 지상전세권자가 지상전세권을 목적으로 병한테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저렇게 혼동이 일어난 게 아니라 병의 저당권하고 을의 지상 또는 전세권이 이렇게 혼동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제한물권 대 제한물권끼리
혼동이 일어났다. 한 사람이 얘가 째를 먹든지 을이 이 권리를 먹든지 어찌됐든 동일인에게 귀속. 그럼 둘 중 하나는 소멸시켜요. 지상전세권을 소멸시킬까 저당권을 소멸시킬까. 이 경우 항상 오른쪽 놈이 소멸돼요.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한 사람에게 귀속하면 뭐가 소멸? 이놈이 소멸. 오른쪽이죠. 왼쪽 오른쪽. 자,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잖아. 항상 지상전세권에 저당권 먹을 땐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 그러면 이 둘이 혼동이 일어나면 둘 중 뭐가 소멸한다? 오른쪽 놈. 저당권이 소멸해요. 자, 이유는 지상전세권은 이 토지를 내가 사용할 수도 있고 세줄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는 세 가지 권리가 다 있어요. 내가 땅 사용하고 전전세할 수도 있고 지상권 양도할 수도 있고 처분도 할 수 있어. 하지만 저당권은 저 세 가지 중 처분밖에 못해. 경매밖에. 결국 지상전세권하고 지상전세권을 잡고 있는 이 저당권은 얘가 더 큰 권리예요. 큰 권리니까 얘는 필요 없어. 세 가지 힘이 있는 사용수익 처분권은 이것만 있으면 돼. 마치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은 여기가 사용, 수익, 처분권 등 세 개가 다 있고 소유권의 내용 세 가지. 여기는 사용수익밖에 못 하잖아요. 저당권은 처분밖에 못 하고 이놈이 커. 그러니까 이놈만 있으면 돼. 여기는 이놈만 있으면 되니까 오른쪽 놈을 소멸시키는 오른쪽 놈. 결국 제한물권 혼동은 경우수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상권자가 저당권 설정한 거 둘이 혼동, 전세권자가 저당권 설정한 거 둘이 혼동. 경우수는 이 두 개밖에 없어. 그럼 뭐가 소멸한다? 무조건 저당권 필요 없는 작은 거인 저당권 필요 없어요. 소멸. 이게 제한물권 혼동. 법조문 제2항이에요. 2항. 자, 읽어봐요. 갑소유 토지의 을이 지상 또는 전세권. 그런데 병이란 놈이 이 지상전세권 위에 저당권 설정. 항상 소유자는 밑줄, 을 동그라미, 병 동그라미. 자, 누가 혼동이 일어났는지 봐야 된다 있어. 우리 시험은 친절하게 이거 안 적어줬어. 그냥 병이 들이댔어. 제가 이제 넣은 거예요. 병은 누구 찾아봐야 돼. 병은 지상전세권을 붙잡고 있는 저당권자지. 병이, 저당권자 병이 을의 지상전세권을 취득. 그러면 병이 을의 지상전세권을 먹었다는 얘기지. 그러면 한 사람에게 양권리가 귀속, 혼동이 났어요. 그러면 병은 저당권자니까 저당권, 여기 저당권하고 지상전세권이 한 사람 귀속됐어. 둘 중 뭐가 소멸한다? 저당권이 소멸. 이렇게 끝나야 맞는 지문. 저당권이. 그래서 지상전세권하고 저당권이 한 사람에게 귀속되면 무조건 오른쪽 놈, 그림을 보면 알죠. 오른쪽 놈, 저당권이 소멸해. 오른쪽 놈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제한물권 혼동은 경우수가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그래서 항상 저당권이 소멸한다. 그게 원칙 그게예요. 원칙. 자, 예를 들어 봅니다. 두 번째 오른쪽. 갑토지의 지상권자 을이 지지상권 위에 병에게 저당권 설정. 병이 지상권을 취득. 병은 저당권자죠. 그러면 한 놈한테 귀속 혼동이 일어났고. 그럼 뭐가 소멸한다? 뭐가? 저당권이 소멸. 무조건 저당권이 소멸. 된 거예요. 잘 안 나와요.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훨씬 잘 나와요. 확인해야 되니까 한 거고. 자, 이제 봐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 오른쪽 4번. 점유권. 내가 점유하다가 소유권 먹었어. 점유권은 혼동의 법리가 작동 안 돼요. 병존합니다. 하나 더. 내가 광업권이 있는데 소유권 먹었어. 광업권과 토지 소유권이 한 놈에게 귀속. 광업권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아요. 자, 이유. 내가 이 산에서 갑이란 사람인데 금을 캐고 있어. 금을. 광업권이 있어. 금 캐요. 국가가 주는 권리예요. 그런데 이 산은 누 거다? A 소유 산이야. 자, 그런데 내가 금 많이 캐가지고 돈 벌어서 사버렸어. 산을 사버렸어. 광산이 있는 산을 사버렸어. 그러면 광업권과 소유권이 한 사람 갑에게 귀속됐죠. 그러면 이 광업권이 혼동나서 소멸하느냐? 소멸하지 않아. 큰일 나. 계속 금 캐야지. 산 샀다고 광업권 없애면 어쩌자는 얘기요. 그러니까 점유권이든 광업권이든 소유권하고 같이 병존하는 거지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산 사서 계속 금 캐야 되니까. 자, 혼동이란 게 뭐냐?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즉 하나는 큰 놈이고 하나는 작은 놈에서 필요 없으니까 소멸되는 게 혼동의 법리예요. 근데 점유권하고 광업권은 필요해. 점유하다가 소유권 모두 점유권 필요해. 왜? 점유권에게 물청이 있으니까. 마찬가지 계속 금 캐야 돼. 그러니까 혼동의 법리를 작동시키지 않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하지만 아까는 필요 없어.
전세 살다가 소유권 샀는데 필요 없어. 그러니까 혼동의 법리에 따라 소멸시키지만 점유권이나 광호권은 소유권 먹어도 필요하다니까. 산 사면 너 소멸하면 누가 사면 살 거야. 돈 벌어도. 그죠? 그래서 점유권, 광호권은 거기 있죠. 혼동의 법리가 작동한대요. 그래서 혼동이 일어나도 즉 소유권 취득에도 소멸하지 않아요. 자, 밑에 혼동의 효과. 혼동 아까 했죠. 187조.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제한물권 소멸. 자, 새로 합니다. 이거 설명 들어봐요. 을이 저당권자였어요. 돈 빌려준 저당권자 1억. 그런데 그 후 채무자인 갑의 아파트를 매매로 사버렸어. 이 등기는 소유권 등기.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네. 혼동이 일어났네. 그러면 필요 없는 저당권은 소멸. 소유권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 후 어떤 사실이 밝혀졌느냐. 이 매매가 무효로 밝혀졌어. 자, 그러면 매매가 무효면 을등기도 무효. 너 소유권 없어. 소유권은 암놈. 바로 복귀해버리죠. 그러면 을 입장에서는 큰일 났어. 아까 소유권 먹어서 혼동의 저당권이 소멸됐는데 그 후 매매가 무효로 밝혀져서 소유권 취득이 사라져버렸다는 얘기지. 그러면 혼동으로 저당권 소멸했는데 어쩌자는 얘기야. 괜찮아요. 부활시켜줘요. 혼동으로 소멸한 저당권이 이 경우 부활시켜줘. 왜? 손해 안 보게 하려고. 자, 봐요. 저당권자가 이 문장 그대로 나요. 저당권자가 이 저당 목적물을 매수해서 소유권 취득. 그러면 저당권, 소유권 한 놈한테 귀속. 우리 시험집은 이 말이 생략돼 있지. 저당권 혼동 소멸. 그런데 그 후 무슨 일이 밝혀졌냐. 그 후 소유권 취득의 이 원인행위인 매매가 원인 무효로 밝혀졌지. 자, 머리 써야 돼요. 매매가 무효라고. 그러면 을 등기도 무효네. 소유권 취득이 사라져버렸네. 그러면 여기서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한 경우 혼동으로 소멸했는데 이 혼동으로 소멸한 저당권은 다시 되살아나게 한다. 이게 좀 말이 되잖아. 소유권 취득이 사라져버렸으니까 살려야지. 그래서 이게 2번에 있어요. 자, 어디 가느냐. 두 번째 줄 맨 오른쪽.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 그런데 그 후 이 소유권 취득이 무효로 밝혀졌어. 그럼 소유권 날아가 버렸죠. 그러면 혼동으로 소멸했던 저당권은 부활한다. 아멘. 아멘. 부활한다. 아멘 하고 맞는 지문. 그런 식으로. 부활한다. 아멘. 부활합니다. 혼동으로 소멸한 저당권 부활시킵니다. 자, 노란색 아니죠? 알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다는 얘기. 자, 이제 점유권 갑니다. 점유권. 오늘 오후 기출특강은 등기까지 냈어요. 등기까지. 점유권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편하게 들어요. 자, 자주점유, 타주점유 봐야 되고 점유의 추정력하고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이 세 개가 가장 중요하죠. 자, 점유 개념 이거 처음 합니다. 오른쪽 233페이지. 233페이지 오른쪽에 판례 박스 1번 판례 볼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자, 봐봐요. 갑이 건물을 세줍니다. 을한테. 건물 임차인이에요. 그러면 임차인 얘기 들어와서 식당하겠죠. 문제는 이 건물 밑에 있는 부지예요. 건물 밑에 있는 부지 점유자가 현재 건물을 점유하는 직접 점유자인 건물 임차인이 이 부지 점유자냐? 그게 아니라는 판례예요. 그게 아니라는. 자, 이거 읽고 이해하고 외울 거예요. 건물 소유자 갑이 현실적으로 세를 줘서 이 건물이나 그 밑에 있는 토지, 부지를 현재 점유하지 않아요. 점가하지 않아요. 왜? 세 줬으니까. 을이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 현재 안 살아. 임대인, 소유자 같은 말. 그렇다 하더라도 건물 밑에 있는 건물, 부지 점유자는 누구? 무조건 건물 소유자예요. 그래서 건물, 부지, 건물 점유자는 임차인도 되고 얘는 간접 점유자 둘 다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부지 점유자는 오로지 소유자뿐이에요. 건물 임차인은 부지 점유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건물 밑에 있는 땅, 건물 밑에 있는 부지 점유자는 법적 소유자만 부지 점유자예요. 임차인은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놨어. 그러니까 굳이 임차인 아니야 그런 건 나온 적도 없어요. 그래서 현재
건물이나 그 밑에 있는 땅을 점거하지 않더라도 건물 밑에 있는 땅, 부지 점유자는 누구? 소유자. 무조건 법적 소유자. 그 판례예요. 그래서 외우시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자, 첫 번째 오른쪽 봅니다. 건물 밑에 있는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 동그라미. 건물 부지 점유자는 누구? 건물 소유자. 임차인 아니에요. 건물 소유자. 동그라미 빵 하시고. 자, 이 경우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이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 소유를 위해 이 부지를 점유한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현재 살고 있지 않아도 살든 안 살든 건물 부지 점유자는 무조건 건물 소유자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별 3개, 별 3개. 그래서 건물 부지 점유자는 누구? 무조건 건물 소유자 점거하고 안 살고 있더라도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자, 이건 안 한 거 처음 한 거고 이제 점유의 모습 흑판 봐요. 이건 이제 전에 했던 거 우리 복습하는 거예요. 자, 여기도 제가 한 판으로 구성을 해놨어요. 이 한 판에서 기출질문이 몇 개 떴느냐? 한 20개 떴네. 20번. 20번 떴어. 20번. 이게 얘들도 5번 넘게 나왔고 얘도 5번, 얘도 5번 넘게, 이것도 2-3번 합치면 20번 뜬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꼭 이렇게 해서 하시라고. 자, 자주인지 타주인지. 자주인지, 잠깐만요. 자주인지 타주인지는 어떻게 판단 결정하느냐?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점유를 취득하게 된 원인, 권원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그래야 맞는 지문. 따라서 당신이 매수인이라면 당신은 권원의 성질상 자주, 소유의사 있는 자주. 근데 당신은 세사는 직접 점유자인 임차인이라면 당신은 남의 집에 세 살기 때문에 소유의사가 없겠네요. 타주, 타주. 자, 이와 같이 매수인이면 자주, 임차인 세입자면 타주. 이렇게 성질에 따라 객관이 결정돼요. 그런데 잘 모르겠어. 불분명해 성질이. 그러면 좋은 점유, 자주, 법 조문에 따라 소유의사, 선의, 평온, 공연 점유는 추정된다. 그 조문에 따라 자주 점유로 추정. 자, 추정되는 사실은 소송에서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엄마만 나와요. 세트. 추정되면 스스로 이 추정되는 사실, 소유의사, 선의, 평온, 공연, 이 사실을 스스로 증명, 입증할 필요 없다. 자, 그런데 자주 추정이 깨지는 경우 악의의 무단점유 부동산 도둑놈 취득시효 안 주려고 당신은 자주 추정 깨집니다. 이제는 타주입니다. 2000년도 대법원 판례. 그래서 악의 무단점유는 자주 추정 깹니다. 이유 취득시효 안 주려고. 취득시효 안 주려고 어마어마하게 나왔어. 그래서 달달달 하는 거요. 달달달달. 자, 이제 안 한 거 할 거예요. 안 한 거. 어디 하느냐? 쭉 넘겨봐요. 쭉 넘겨봐서 239페이지. 오른쪽 기준 239페이지. 방금 한 게 왼쪽 238페이지 본 거고 지금 이제 오른쪽 할 거예요. 자, 설명 들어봐요. 자, 우리 대본 판례 할 거예요. 대본 판례. 처음에요. 이걸 한 거고 나타내는 건 한 거고 이제 안 한 거 여기 나오겠지. 이거 처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야 자주 타주가 완성이 돼요. 자주로 본 대본 판례가 있고 타주로 본 대본 판례가 있어. 이걸 이제 구별 골라내는 게 우리 공부 대상이에요. 첫 번째 아까 했죠. 매수인 자주. 이것도 했어. 타인 권리 매수인 무조건 자주. 타인 권리 매매 유효니까. 그래서 설사 알고 샀다 하더라도 악이라도 무조건 타인 권리 매수인은 자주예요. 제가 애우라겠어. 알고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고. 자, 이번에는 매수인이 가부도산 매수인 자주 타인 권리 A 소유라도 알고 사도 자주. 자, 그런데 이 매매가 무효야. 무효로 밝혀졌어. 매매가 무효인 경우 을 매수인의 점유가 자주냐 타주냐. 원래 매수인은 성질상 무조건 자주여야 돼요. 뭐 매매가 무효라고 뭐 타주로 바뀌고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대부분은 점유취득시효랑 자타를 연결시켜요. 이유 점유취득시효 요건이 자주점유잖아요. 그래서
원래 도둑놈도 원래는 자주야. 아까 악의 무도한 점유. 하지만 점유 취득시 안 주려고 자주 주장 깨버렸잖아요. 자, 여기서도 점유 취득시효를 안 주고 싶은 놈의 점유는 타주로 봐버려요. 아무리 매수인이라도. 그래서 느낌으로 하는 거지. 느낌. 매매가 무효인 경우. 첫 번째, 매수인이 이 매매가 무효란 사실을 몰랐어. 자, 판사님, 저 매매가 무효인 걸 몰랐어요. 취득시효 사건이에요, 다. 저 20년 동안 점거했는데 이 매매가 저 무효인지는 몰랐어요. 그러면 물론 입증이 돼야겠지만, 아, 선생님은 고의성이 없군요. 고의성이 없어. 그럼 취득시효 해드릴게요. 따라서 무효임을 모른 매수인은 취득시효 줍니다. 취득시효 준다는 얘기는 얘가 선이잖아. 몰랐으니까 보호해줘야지. 아, 몰랐군요. 알겠어요. 취득시효 드릴게요. 자주. 하지만 매매가 무효임을 안 매수인이라면 판사가 뭐래? 요가지. 당신은 알았죠? 나쁜 놈. 나쁜 놈이니까 취득시효 주면 안 되지. 타주. 그래서 매매가 무효인 경우 몰랐다? 취득시효 줄 거야. 자주. 무효이면 알았어? 타주. 취득시효 안 주려고. 취득시효랑 연결시켜요. 원래 매수인은 100% 자주로 가야 돼, 성질상. 근데 그렇게 대부분이 안 봐요. 취득시효를 주고 싶으면 자주로 보고, 점유 취득시효 안 주고 싶으면 그냥 타주로 봐버려. 자, 느껴져. 무효임을 몰랐어? 자주. 취득시효 주려고. 무효임을 알았어? 이렇게 해야 돼. 알았어? 나쁜 놈. 타주. 자, 하나 더. 이번에는 이제 무효가 아니에요. 이걸. 자, 을이갑으로부터 갑땅을 여기를 샀지. 그런데 을은 여기까지 산 줄 알고 여기까지 20년간 점유한 거예요. 취득시효는 이 경우에 나와요. 인접지 토지. 인접지 토지를 점유한 경우 20년 지나서 취득시효로 소유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지가 산 땅은 여긴데 갑땅까지 점유한 거죠. 그러면 취득시효 사건에서 법원은 판사님, 저 모르고 점유했어요. 다 모르고 있다가 그렇지. 누가 알고 고의로 점거했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다 저 모르고 했어요. 저 착오로 점유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주장할 거예요. 그러면 판사는 이 사람 말 믿지 않아요. 침범한 면적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조금 침범했으면 취득시효 주고요. 아, 당신 고의성이 없겠군요. 그런데 많이 침범해서 점유했어. 그러면 아무리 모르고 있다고 해도 너무 많이 침범했어. 취득시효 안 줍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 자, 첫 번째. 조금 침범한 사건이야. 조금 침범한 때 이 단어가 또 착오로. 아하, 당신은 착각을 일으켜서 옆집 토지 일부를 점유했군요. 착오란 말이 취득시효 주려는 단어예요. 다소 총칙에서 기억나죠? 조금 과장. 조금 과장 봐준다겠죠? 똑같아. 당신은 고의성이 없는 착오로 옆집 땅 점거했군요. 취득시효 드릴게요. 자주. 하지만 이 단어가 뜨죠. 상당히 초과해서 옆집 땅 점거했다면 당신은 아무리 착각으로 고의성 없다고 하지만 면적이 너무 많잖아. 그래서 상당히 초과 취득시효 안 줘요. 값이 너무 피해보니까. 그래서 면적 기준으로 착오로 그러면 자주. 상당히 초과해서 옆집 땅 상당히 초과 이 단어가 떠요. 이게 범죄 현장이라는 얘기지. 상당히 초과, 착오. 이렇게 구별하면 돼요. 착오는 봐주겠다는 얘기요. 취득시효 자주. 상당히 초과해서 점유했어요. 안 봐줘. 취득시효 안 줘. 타주. 그 다음 봐요. 이거 노랭이 떴어. 타인 토지에 묘를 설치했어요. 그러면 20년 동안 안 들키면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효예요. 분묘기지권이 뭐냐? 묘 밑에 있는 토지를 묘 관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이에요. 관습법상. 자, 그러면 문제는 남의 토지에다, 남의 산에다가 묘를 설치해서 20년간 들키지 않으면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효해요. 물론 이제 장사법 시행은 안 되지만 과거에는 됐어요. 문제는 이 분묘기지권이 아니라 그 묘 밑에 있는 토지야, 토지. 토지 소유권도 얘가 취득시효 주장한 거예요. 분묘기지권이라는 사용물권 이거 취득시효 돼요. 분묘기지권 취득시효 되는데 묘 밑에 있는 갑, 땅, 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시효 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20년간 전가한 경우 이게 그 판례예요. A란 놈이 갑 땅에다가 묘를 설치했어. 20년간 안 들켰으면 분묘기지권은 취득시해요. 하지만 이 밑에 있는 토지도 A가 주장한 거예요. 판사님, 저희 토지 소유권도 취득시효 좀 주세요. 권리가 두 개야. 소유권하고 분묘기지권 전혀 달라. 얘는 소유권이고 얘는 분묘기지권이라는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용익물권이에요. 소유권까지 취득시해달래. 그러니까 법원이 그랬죠. 선생님, 이 도둑놈아, 분묘기지권만 줄게. 너는 남의 땅인 줄 알면서 점유했잖아. 이 나쁜 놈, 악의에 무도한 점이 똑같아요. 타인 토지임을 알면서 묘 설치했죠. 그러니까 악의에 무도한 점이야. 그러니까 취득시 안 줘요. 그러니까 타인 토지의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의 묘 밑에 있는 기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다, 타주다? 타주다. 남의 토지임을 알면서 묘 설치했으니까. 그러니까 분묘기지권만 취득시효 주는 거지 묘 밑에 있는 토지는 취득시효 안 주는 거예요. 남의 토지임을 알면서 악이 무도한 점이 똑같아. 그래서 남의 땅의 묘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토지 점유는 타주야. 타주. 왜? 취득시효 안 주려고. 타인 토지임을 알면서 묘 설치했으니까. 이렇게 훈련하시라고. 하나 더. 이번에는 명의 수탁자가 20년간 점유했어요. 아까 갑이 을한테 명의 신탁했지. 토지. 시간이 20년이 지났죠. 시간 빨라요. 자, 수탁자가 20년 지나서 주장한 거예요. 판사님, 저 20년간 소유 사평은 공연하게 점유했으니까 취득시효를 주세요. 수탁자가, 얘는 이제 수탁자죠. 수탁자가 취득시효 주장한 거예요. 자타는 다 취득시효 사건이에요. 취득시효. 그러면 우리 대법원은 명의 수탁자에게 취득시효를 줄까 안 줄까? 점유 취득시효를. 수탁자가 20년 동안 소유사 저 평원 공연하게 전가했으니까 20년 저 취득시효 주세요. 자, 주장했어. 수탁자에게 소유권 준다 안 준다? 절대 안 줘. 왜? 가진 자 편이라니까. 대법원은 왜 수탁자한테 소유권을 줘? 절대 안 줘. 100년을 네가 증거해봐. 취득시효 안 줘요. 왜? 대법원은 항상 신탁자 편이야. 신탁자. 왜? 가진 자가 신탁자거든. 대법원은 대기업을 좋아해요. 가진 자를 좋아해. 그래서 수탁자 점유는 이것도 제가 이제 농담으로 했고, 수탁자는 대내적으로는 지가 아닌 걸 알면서 점유해요. 등기만 부탁받았잖아. 그러니까 내 땅이 아닌 걸 알면서 점유해. 악의 무단 점유 똑같아. 무단은 아니지. 허락받아서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가 소유자 아니라는 거 알고 점유하기 때문에 역시 타주예요. 수탁자 취득시 안 돼요. 자, 얘들 취득시효랑 같이 나와요. 취득시 안 돼. 취득시 안 주려고 타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 점유가 타주다 이렇게도 나오고 얘들이 점유 취득시할 수 없다 이렇게도 나와요. 그래서 자, 느낌 가져봐요. 느낌. 지상전세 임차인 세입자 당연히 타주지. 이거 이해하고. 악의의 무단 점유 더 이상 취득시 안 준다겠죠. 자주주장 깨진다 했어. 타주. 이거 잘 나오고. 뭘 알았어? 나쁜 놈. 타주. 상당히 초과? 이 나쁜 놈. 타주. 남의 땅에 몇 설치했어? 타주. 취득시 안 돼. 토지는 취득시가 안 돼. 분묘 기지 점유는 타주. 명의수탁자 당신 땅 아닌 거 알면서 등기만 받고 있잖아요. 타인 토지 똑같아. 지가 아닌 거 알면서. 그래서 취득시 안 돼요. 그래서 타주 정리하시고 자주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돼요. 노란색이 훨씬 잘 나와요. 흰색보다는. 나오긴 나와. 노란색부터 하고 그 다음 흰색까지 알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어요. 흰색은. 흘러가. 저런 것까지 출제원이 알아야 그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되지 않아요. 왜? 이 노란색만 정확히 알았는지를 테스트하는 시험이에요. 우리 시험은. 그러니까 노란색 별 3개잖아요. 노란색부터 죽으라고 해. 나머지는 시험에는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지. 시험도 안 나온 걸 왜 해. 하지만 순위에서 나중에 해도 돼. 근데 느껴졌어? 알았어. 이 나쁜 놈. 타주. 상당히 초과 되게 쉽지. 느낌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지. 느꼈어? 몰라? 선이네. 봐줘야겠네. 자주. 착오로? 아이고 봐줘야겠네. 착각이니까. 느끼란 얘기예요. 민법은 느껴야 돼. 자, 하나만 더요. 점유자가 매매와 같은 자주 점유 권한을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소송에서 인정이 안 됐지. 그럼 제가 어떻게 한다겠어? 토닥토닥 해주라겠어. 토닥토닥. 괜찮아. 너는
자주를 입증할 책임이 없어. 따라서 입증 안 해도 되지만 비록 입증하려다 실패해도 불이익 주지 않는다. 이게 이유죠. 점유자가 소송에서 판사님 저 샀습니다. 매매와 같은 자주권을 주장했어. 하지만 인정이 안 됐죠. 매매 사실이 없네요. 그래도 괜찮아. 여전히 자주. 여전히 자주니까 자주 추정 이렇게 나와요. 깨지지 않는다. 번복되지 않는다. 타주로 전환되지 않는다. 시험이 이렇게 나와. 이렇게 추정 깨지지 않는다. 번복되지 않는다. 타주로 바뀌지 않는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외우는 거예요. 여전히 자주더라고. 그래서 점유자는 여기서 팁. 점유자가 이렇게 시작됐죠. 주어가 점유자가 뭔가를 주장을 해요. 근데 항상 인정 안 돼. 얘는 점유자는 뭔가를 주장은 하지만 인정이 안 돼. 법원에서. 그래도 괜찮아. 너 괜찮아. 토닥토닥. 너 여전히 자주야. 자, 기술. 손흥민의 발차기가 들어갑니다. 점유자가 이렇게 시작되면 소수로는 같은 지읒 종시예요. 점유자가 이렇게 주어가 점유자가 이렇게 잡히면 소수로는 너는 여전히 무슨 일이 벌어지든 너는 자주야. 추정 안 깨져요. 번복 안 돼요. 타주로 바뀌지 않아요. 자주 지읒 연결시켜요. 그래서 해결되는 거야. 자, 점유자가 주어가 나왔죠. 소유자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요. 점유자는 항상 주장이 인정되지 않고요. 소송에서 점유자는 항상 본권 얻기 때문에 패소해요. 자, 점유자가 소유자 상대로 소송 제기했죠. 괜찮아. 패소. 괜찮아. 인정 안 됐어? 괜찮아. 토닥토닥. 너는 여전히 어디 갔어? 여전히 자주야. 너는 여전히 자주야. 공통점. 점유자가 이렇게 시작되고 주장한 거 인정 안 돼요. 소송 제기해도 패소해요. 괜찮아. 너 여전히 자주야. 자주 추정 깨지지 않는다로 끝나야 돼요. 타주로 전환되지 않는다로 끝나야 돼. 여전히 자주야. 자,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앞으로 이 이유는 지금 하고 영원히 안 할 거예요. 점유자가 소유자 상대로 소송 제기하면 패소했죠. 점유자가 원고. 소송 제기한 사람이 원고, 상대방이 피고예요. 원피고. 우영우 봤으면은 그 뭐 우영우 있잖아. 텔레비. 그거 보면 알 거야.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 드라마 같이 법적 지식이 많이 나온 드라마를 저는 이제까지 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드라마 그 대본 시나리오 극본 작가가 법 공부 많이 한 거예요. 자문을 많이 구했거나. 엄청난 법적 이론들이 나와요. 그 우영우 봤으면 소송 제기한 사람이 원고, 당한 사람이 당할 피고예요. 그럼 점유자가 소송 제기했으니까 원고, 상대방 소유자가 피고죠. 소송 제기한 사람이 원고, 상대방이 당했다, 소송 당했다, 당할 피고. 그런데 점유자 원고가 소송 제기했는데 졌죠. 그럼 판결문은 어떻게 나오냐?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렇게 나와요. 네 청구를 기각한다. 이게 기각 판결이라고 해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그러면 판결문에 점유자가 비록 소송에는 졌지만 소유자한테 뭘 넘겨줘라 라는 인도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요. 판결문 내용 자체가 네 청구 기각한다야. 타주로 바뀌려면 이 네 글자가 바뀌어야 돼. 나와야 돼. 인도 의무. 그래서 매도한 매도인의 점유는 이제는 자주에서 파라제께서 인도 의무가 발생하죠. 그러면 이제는 인도 의무가 발생하면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 거야. 하지만 점유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진 것은 인도 의무가 발생하잖아요. 이 판결 주문이 뜨니까 기각한다. 인도 의무란 말이 안 나와. 그러니까 타주로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자주야. 자, 그러면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했는데 소송 옆에서 뭐 기각한다 이런 거 생각하고 어떻게 해. 그러니까 기술 들어가자고요. 점유자가 뭔가를 주장하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주장은 절대 인정되지 않고요. 소송은 항상 패소해. 이 단어가 뜨면 어떻게 한다? 토닥토닥. 괜찮아. 너 여전히 자주야. 타주로 안 바뀌어. 안 깨져. 괜찮아. 이렇게 계속 훈련해요. 앞으로 제가 1년 내내 이 얘기 해줄 때 토닥토닥. 기술. 점유자가 소수로는 같은 종시야. 자주야. 이 기술. 점유자가 시작되면 소수로는 여전히 같은 종시. 지읒. 알아먹었죠? 점유자 지읒에 자주 지읒 연결시켜. 같은 종시니까 인정 안 되고 소송에서 점유자가 패소하더라도 여전히 자주입니다. 같은 종시.
깨지지 않아요. 오케이. 10분간 쉬고, 네, 이겁니다.